그럼 제한사항은 뭡니까? 제한사항. 지시된 사항은 뭐 707 그날 특임대에게 제한 6개 장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제한사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을 그날을 12월 3일 명령하다를 할 때 제한사항 했던 용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치에 그냥 제한사항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사항은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에? 그날 12월 3일 제한사항이라고 말씀만 하셨고 굳이 그 해석을 지난번 통의할 때 그 뭐 실탄 공포탄 문제로 얘기하신다면 지금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매듭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한사항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제한사항 그 용어 자체만 얘기하고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증인이 제한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한사항 그 말 자체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4-1 묻겠습니다. 증제 15증 김용현의 헌재의서의 증인 진술 증언 내용입니다. 녹취서 제시하고요. 김용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과 관련해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하라. 그리고 무력 충돌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하라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김용현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 내지 3만, 최대 5만 내지 6만의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고, 자신이, 그러니까 김용현이 3,000명 내지 5,000명 규모를 건의했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혹시 이런 증언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증언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걸 들은 적 있냐고요? 저거는 이를 좀 내려주십시오. 저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습니다. 아직 본 질문 한 게 아니에요. 이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증인도 김용현의 헌재 증언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 헌재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저 말을 김용현이 전 장관이 저한테 아니, 그대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김용현 장관이 이런 헌재에서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걸 저렇게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헌재에서요. 김용현 장관이 헌재 저런 증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헌재 예세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예. 조서를 막 보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김용현 장관 조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헌재에 또 저 문구를 제가 봤던 기억은 그렇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근데 특전사령관이었던 증인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하부대에 한 지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시가 공통돼요. 그것이 보면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숙련된 간부만 출동시켜라.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제한사항 또는 지시사항으로 하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은 이런 내용의 지시를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 저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줘야 제가 설명되죠. 있다 없다 얘기하신 다음에. 저렇게 설명을
꼭 집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럼 중간에- 말씀해 보세요. 예. 아니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있다 없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쭉 설명을 해달라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저한테 제한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제한사항 그대로 확인하고 이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실탄 문제 제가 매듭짓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 12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군 작전 수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군인은 특전사나 특임대나 평상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으로 작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김용현이랑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실탄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로 이런 방법 없었고 실제 12월 3일 당일날도 실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포탄만 주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라, 전체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절대 주지 말고 지역대장하고 대대장 너희들이 통합해서 가라. 그렇게 지시를 제가 했었고 그 와중상에 22시 40분경에 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는 바람에 또 탄박스 자체가 차량으로 막 적재돼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됐다가 만약에 김용현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12월 4일 날 저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탄 무장 문제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김철진 보좌관이 저한테 18시경 경기 넘어서 2번 전화했는데 저의 무장 상태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특전사가 김용현 전 장관인데 무장을 어떻게 하고 갔냐?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공포탄 들고 갔다. 실탄은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통합해서 보관해서 가라고 했다. 라고 피드백을 다시 해줬고,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그럼 답변, 그 피드백까지 제가 나중에 김철진 조서에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특전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럼 특전사에서 그대로 답변 자료를 정리해라. 이렇게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소리까지 제가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답변한 조서까지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간부 저거 문제는 이미 그 전에 특전사 대대급 이하는 병사가 없습니다. 다 간부입니다. 100%. 그런 것들을 알고서 얘기했던 거를 문구를 써놨다고 해서 지침을 준 거냐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제한사항이라고 받았다고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말한 제한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증인이 여기서 말하는 김용현 장관의 제한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기지시사항과 제한사항. 제한사항은 증인의 김용현 증인이 장관이 판단해서 하라는 제한사항이라고 겁니까?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이 제한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걸 제한사항으로 이해를 해서 예하부대 지시한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당일날 명령하달할 때